또 이 사명서를 쓰고 비전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은요, 내 삶의 중심을 잡아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정렬되게 내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오늘 정동훈 교수님 모셔서 비전 로드맵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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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기적의 치유, 혁명적인 변화, 사랑이 깃든 천만년 우리가족 정동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갑자기 겨울 날씨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짧은 가을, 또 긴 겨울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날씨는 추워지지만 여러분들 가슴은 따뜻하고 열정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열정적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비전 로드맵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전 로드맵을 소화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내에 1% 이내에 정말 위대한 삶을 사는 그 주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느냐, 플랜 없이 그냥 상황에 휘둘리는 인생을 사느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른바 살아지는 인생, 사라지는 인생, 그 다음에 살아가는 인생, 두 가지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오행자 공부장님이 삶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선택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선택. 그래서 인생은 BCD다. 기억나실 겁니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 선택이 있다. 기억나시나요? 네. 결국은 이제 선택이라는 우리가 탄생의 승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선택을 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 중에 가장 큰 선택이 뭐냐면은 인생 전반에 비전을 만드는 겁니다. 인생 전반의 비전.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앞을 못 보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자, 눈이 있지만은 미래의 비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비전이 뭐냐, 이걸 조금 개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꿈하고 비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드림, 목표, 비전 비슷한 용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꿈은 뭐고 비전은 뭘까요? 자, 이걸 좀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꿈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자, 내가 원하는 것, 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뭐 내가 가고 싶은 것, 나 개인에 관련된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과 관련된 게 뭔 게 이제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전은 조금 다릅니다. 비전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나를 초월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비전입니다. 그럼 나를 초월해서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에 속해 있습니까? 가족? 네. 자, 가족 속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직장에 속해 있나요? 뭐 직장이 아니더라도 직업 환경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 환경, 지역 사회 환경에 속해 있죠. 국가에 속해 있나요? 또 세상, 이 세계라는 또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더 크게는 우주라는 시스템에 속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간에 여러분들 가족의 일원이고, 직장이나 어떤 직업 세계의 일원이고, 또 지역사회, 국가, 세계, 우주라는 시스템 속의 일원이라는 얘기죠. 이 속해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나 개인이 원하는 거예요. 네. 나 개인이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나 개인과 관련된 어떤 욕망. 자, 욕망과 관련된 꿈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비전은 나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개인을 뛰어넘어서, 개인을 초월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족, 직장, 지역사회, 국가, 세계, 우주, 이 시스템 속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뭐냐,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구분 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 개인만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힘이 생깁니까? 나 개인을 초월해서 누군가를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는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힘이 생기나요? 어느 쪽에 힘이 강하게 생기죠? 네, 나를 초월할 때. 우리는 나를 초월한 뭔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큰 에너지를 얻게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 때 나 개인만을 위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나 개인을 초월해서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삶이 좀 가치 있고 행복하고 정말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좀 초월할 수 있습니다. 초월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직업, 직장을 위해서 이 지역 사회 국가 세계 우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를 초월한 개념,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를 초월해서 누군가를 생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나 개인을 생각하면 개인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개인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개인을 초월해서 내 가족을 위해 내 직업, 직장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예를 들면 이제 빅터 프랭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이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수용소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줄을 2개를 세우는 거예요. A, B. 근데 A는 가스실에 보내는 거예요. B는 아침을 먹이고 노역장 일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또 일을 하고 점심때 오니까요. 또 줄을 2개를 세워. 또 A, B. A는 가스실에 보내서 죽이고 B는 점심을 먹이더라는 이야기예요. 저녁에 다시 또 일을 하고 오니까 또 줄을 2개를 세워요. A, B. A는 또 가스실에 죽이고 B는 저녁에 먹이고 잠을 재우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2번씩, 3번씩 줄을 서서 줄을 잘못 서면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절망이죠, 절망. 근데 이 절망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하더라는 이야기지.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의미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지금 시련, 고난, 불행 이런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아마 아우슈비츠 수용소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심리학의 법칙 중에 상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상대성의 법칙은 뭐냐면은 나를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히틀러랑 비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죠? 난 히틀러에 비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테레사 수녀님과 비교하면 나는 어때요? 악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테레사 수녀님에 비해서 나는 악해. 그렇지만 히틀러에 비해서 분명히 착하죠. 우리가 이제 행복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행복하죠. 그죠? 근데 이제 서울 강남에 이제 20층짜리 빌딩을 갖고 월세만 1억 2억을 받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좀 불행한 것 같죠? 그래서 이 부와 행복도 상당히 좀 상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 비교한다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잘 보세요. 이제 영성은 뭐냐면은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으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 NLP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나를 초월해서 어떤 대상, 어떤 시스템과 연대감을 갖고 있느냐 이게 영성입니다. 이른바 비전의 감각과 관련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이 가족과 연대감을 갖고 있다면 가족 차원의 비전을 갖겠죠? 맞나요?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어떤 직장이나 직업에 대해서 어떤 연대감을 갖고 있다면 어떤 직업적인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봉천도 관악구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고 이 관악구에 사는 어떤 구민들과 연대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역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강한 애국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비전일까요?
대한민국 차원의 비전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게 비전의 위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족 차원의 비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지역사회, 어떤 사람은 국가, 더 크게는 인류 차원의 즉 세계 차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제 이 비전의 위치가 있어요. 그럼 나의 비전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자, 내 가족을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직업 세계를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 지역 사회의 어떤 뭐 발전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느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살고 있느냐? 아마 감각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전의 위치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가정보다는 직업, 직업보다는 지역사회, 지역사회보다는 국가보다는 좀 세계 차원의 이렇게 비전의 위치가 올라갈수록 영적인 감각도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올라가 있다. 즉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비전의 감각이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비전의 위치를 좀 점검해 보시고 내 비전이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면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이 지역 사회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뭘 이루고자 하느냐. 뭐 더 크게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비전을 추구할 것인가 그런 물음표를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감각에서 사명이 연결되는데 이 비전과 관련해서 당신은 누구이냐, 나는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뭐 나는 누구이냐 할 때 저번에 우리 이문태 소장님이 뭐 나는 나다 뭐 이렇게 이제 나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나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냐, 비전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독특한 존재로서 나는 누구이냐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나와 모리카리 같은 사람도 없고 나와 똑같은 자녀를 둘 사람도 없고 나와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나는 유일한 존재 맞습니까? 네. 그래서 독특한 유일한 존재로서 나는 누구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직책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소장, 뭐 본부장, 뭐 대표, 뭐 강사 많은 직업이 있죠. 그런 거는 사회적인 명칭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누구이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유한 명칭으로서 한번 붙여볼 필요가 있죠. 저는 감히 저를 참만남 치유사라고 명칭해보시거든요. 참만남 치유사. 혹시 참만남 치유사를 저 외에 다른 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전 세계적으로 참만남 치유사는 정동문이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고유의 명칭을 한번 붙여볼 필요가 있겠다 또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당신 헌신대사가 누구냐, 그 비전과 관련된 헌신대사가 누구냐, 요는 지난주에 제가 힌트를 좀 드렸어요. 헌신대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 아들 딸이 어때요? 아들 딸 소중합니까? 네. 아들 딸을 위해서 뭐든 해주고 싶죠? 네. 아들 딸 힘들 때 도와주고 싶죠? 네. 자, 이 세상 속에도 그런 가족 속에 아들 딸과 같은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 나의 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 대상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감히 이제 어떤 대상이냐면 몸과 마음 영혼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아픔과 상처가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저에게는 이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헌신 대상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어떤 분들을 도와주고 싶습니까? 진심으로. 돈을 받지 않더라도 도와주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까? 내 돈을 들어서 돈을 대주더라도 도와주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 어떤 부류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진심을 도와줄 수가 있어. 자, 이런 분들이 현지 대상, 이 세상 속에 아들 딸과 같은 존재인데 그 대상을 발견해야 되고 그 대상들에게 자, 당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와 사명은 뭐냐? 자, 어떤 도움을 주고 싶으냐라는 겁니다. 어떤 도움, 사명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 헌신 대상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느냐, 주고자 하는 그 도움, 서비스, 뭐 가치 실현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사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저는 자, 치유와 변화를 일으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도와주고자 하는 그 사명은 자기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세상 속의 아들, 딸 같은 존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봅니다. 여기가 이해되고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신념은 뭐냐면요. 왜 그런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고자 하느냐. 그 비전, 사명이 왜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 비전, 사명과 관련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신념은 뭐냐라는 거죠. 자, 어떤 비전,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동기가 있지 않으면 행동할 수가 없어요. 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절박한 이유.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소크라테스한테 어떤 질문이 찾아왔죠. 나도 당신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가 이 질문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머리를 물속에 콱 집어넣었어요. 한 1분, 2분 정도 숨을 못 쉬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머리를 다시 올려서 질문합니다. 물속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숨 쉬고 싶었어요. 자, 숨 쉬고 싶은 만큼 절박하게 원한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비전 사명을 이루는 거 같은 원리입니다. 정말 숨 쉬고 싶은 만큼 이거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죽는 한일 수도 있고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절박한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참만남, 참사랑, 참자라는 아주 강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자를 실현해야 되고 참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참사랑을 해야 돼요. 이 참사랑하기 위해서는 참만남 심리가족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NLP 치료를 하거나 어떤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의 기본 가치와 신념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그런 비전 사명에 관련된 강한 이유, 그러니까 동기 그리고 가치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뒤에 이제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이제 능력 차원으로 내려오는데요. 자, 그런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할 능력이 뭐냐?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의 경우를 다시 본다면 저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치유하는 거잖아요. 사명이. 그럼 치유하기 위해서 제가 갖춰야 될 자질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 심리 치료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상담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강의 능력, 뭐 코칭 능력, 뭐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갖춰야 할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뭐 자격증 취득도 있을 것이고 학위 취득도 있을 것이고 뭐 공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 차원에 보면 그런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무엇인가? 실제 그 비전 사명을 위해서 오늘 당장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11시에 또 제가 개인 또 심리 치료해야 되거든요. 또 오후 3시에 또 개인 치료해서요. 뭐 5시에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활동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의 활동이 비전 사명과 연계된 관련된 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일이 비전 사명과 관련될 수도 있고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비전 사명과 관련된 활동이 많다면 여러분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이루는 그 삶이 될 거예요. 근데 비전 사명이 있는데 오늘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은 비전 사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비전 따로 현실 따로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활동이 비전 사명과 연계된 관련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환경 차원인데요. 그런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내가 비전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우리 1% 성공 리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제 부천에 있는 우리 참만남 심리가족 식구들과 함께 또 이제 우리 봉숭아 식구들 뭐 다양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죠. 자, 제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시는데 이렇게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까지 쭉 하나로 연결되어서 중심이 잡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중심이 잡혀 있다면 흔들림이 있을까요? 흔들림이 없을까요? 흔들림이 없겠죠. 이게 바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오늘 제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업이 자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지금 이 비전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이제 갭이 나오죠. 이 갭을 채워야 돼요. 장기적으로 이제 이 비전에 맞는 쪽으로 직업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비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일치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비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르다. 그러면은 사명과 관계없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사명을 실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할까요? 사명을 실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업을 사명으로 만들어라는 이야기인데요. 직업을 사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인생 전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으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면서 약간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다시 복습을 시켜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처음 질문 듣는 분은 뭐가 저렇게 다 있어? 뭐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복잡한 게 아니고요. 복잡한 게 아니고 위대한 사람의 삶을 연구하다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이런 부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삶은 이런 부족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대한 사람의 삶을 좀 모방할 필요가 있겠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기술은 바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델링. 그러니까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자,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자, 이 개념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는데 머리로 생각하지 마라 제발. 제발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뭐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종이 위에 글을 쓰면서 생각해요. 머리를 나태하다고 그랬죠. 머리를 가만히 놔두면 항상 편안한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어때요?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이야기는 딱딱한 머리가 말랑말랑하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딱딱한 머리를 말랑말랑한 머리로 바꿔줌으로써 자, 이 머리가 종이 위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장기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자, 위대한 쪽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걸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요걸 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다 작성을 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집에 가셔서 이거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걸 반드시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저기 사명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임원진들도 올리고 나머지 분들은 안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자, 오늘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오늘 중에 꼭 쓰셔야 돼요. 내일 써야죠. 내일 못 씁니다. 자,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자, 비전을 설정한다 한번 보세요. 자, 당신이 속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인생 전반을 통하여 요구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참고로 이제 저의 경우를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 개인의 비전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의 비전은 전 세계적으로 천만남 치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리산에 심신 힐링 센터를 세우는 것이다. 이거는 정동훈 교수의 비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돼요. 사명을 수립한다. 나는 누구인가를 언유와 메타포로 표현한다. 메타포라는 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 언유, 그죠? 그런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동진동의 바다 위에 떠있는 태양과 같이 문제를 뛰어넘어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치유와 변화의 마법사이다. 치유와 변화의 마법사이다 이렇게 제가 메타포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언어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과 관련된 나의 역할, 현실 대상 그리고 임무와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천만남 치유사의 역할을 통하여 몸과 마음, 영혼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만남 치유 시스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 가치와 신념을 강조한다. 자신의 비전과 사명에서 표명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은 무엇인가? 왜 비전과 사명의 실현이 중요한가? 아까 제가 이유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번 같이 봐봐요. 내가 이러한 비전과 사명에 집중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상처와 고통이 점철된 문제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또한 위대한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참자, 인간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자기도움을 실현해야 하며 자기도움이란 정체성과 가치관에 입각한 참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참사랑 참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참사랑이 가능해야 한다. 참만남, 자신에 대한 참사랑은 편과 판단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수용과 존중, 공감적인 이해라는 사랑이 이끈 참만남의 환경 속에서 진화, 즉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참만남 스피치 훈련, 체면치료, NLP 코칭, NLP 체면치료 전문가 과정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건 이제 저의 신념입니다. 여러분들 신념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전략을 수립한다. 자신의 비전과 미션을 표명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 자, 이해해보세요. 이러한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는 기적의 체면치료사, 혁명적인 NLP 변화 코치, 사랑의 참만남 치료사, 그리고 치유, 동기부여 명강사의 능력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다. 어떤 능력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에 행동 계획을 작성한다. 자신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안은 뭐냐? 이러한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 계획은 아래왔다. 나는 매일 3회 이상 NLP 체면치료 코칭 강의를 진행한다. 나는 전국 5개 지역 이상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다. 나는 매년 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한다. 나는 일주일에 3건 이상의 유튜브 동영상을 올린다. 나는 매일 1번 이상의 글을 써서 회원들과 공유한다. 나는 매일 1시간 이상 책을 읽으면서 치유와 변화의 전공으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제 비전 사명을 위한 이제 활동 공동 실천해야 될 것들이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이 5번을 위해서 5번의 활동 공동을 위해서 비전 로드맵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중에 시간 관리에서 2, 3분면의 활동으로 연계될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 6번의 환경적 맥락.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비전과 미션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추진할 것인가. 이러한 비전과 사명이 실행되는 환경적인 맥락은 지금 NLP 체면치료 대학원 과정과 참만남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분들, 참만남 치유 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SNS에 연결되어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제 저의 경우를 쭉 같이 한번 봤는데 저의 경우를 읽어드릴 이유는 뭐냐면은 저를 닮아보라는 거죠. 모방하라는 거, 모방. 가장 쉽게 배우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방이라고 그랬죠. 누군가가 쓰고 있는 그 패턴을 잘 보시고, 자, 나의 비전 로드맵을 이런 구조에 맞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럼 좀 쉽겠죠? 그냥 비전 로드맵 쓰세요 하면 아마 좀 막연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를 좀 보시면, 아, 이렇게 비전 로드맵을 쓰면 되겠구나. 어떤 느낌이 있을 겁니다. 요걸 오늘 중에 좀 작성을 하셔서, 여러분들 카톡방에 좀 올려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거나 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코칭해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너무 잘 알아서 질문을 안 하는 것인지, 저 몰라서 질문할 수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때요? 들어보니까. 좋아요? 네.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거 종이 위의 기적이라는 말처럼 이걸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말 믿고 진짜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요. 자,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정말 할 수 있겠죠? 네. 자, 종이 위의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제 강의 마치고, 오늘 너무 오랜만에 우리 김호곤 한의사님이 특강을 지금 하기로 되어 있죠? 너무 기대되시죠? 네. 네, 우리 김호곤 한의사님 강의와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바라면서 이상 로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해요. 그죠?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한번 이 맥을 잡아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자. 오늘 몇 분이 올라올지, 나는 오늘까지 올리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이정현 지부장님 손 들었고. 자, 하나, 둘, 셋. 저기, 우리 황순희 선생님, 그 다음에 최영순 선생님, 이시연 선생님, 어찌 손을 안 든다요? 적기는 하는데 올리지는 않겠다. 적기는 하는데 올리지는 않겠다.